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들의 초집중 중입니다. 1월에 급등 날아오를 찐 저평가 대장주에 대해서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 사랑으로 빠른 성장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4,4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2만 명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만 명 이벤트로 2021년도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테마주를 총 정리를 해서 자료집을 제가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집을 갖고 싶다,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그 테마주 총 정리집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무료니까요. 구독자분들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딴 거 안 바랍니다.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입니다. 바로 외국인이 초집중 중인 1월에 급등 날아오를 저평가 대장주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이전에 저희 1월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연초가 증시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은 첫 번째가 바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확률 높은 상태로 지금 앞두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미국의 테이퍼링 가속화로 인한 영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상당히 좀 정해지기 때문에 증시가 큰 방향성을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12일에 러시아와 나토의 이제 이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시장 방향성이 또 정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 방향성이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미국 시장까지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는 항상 얘기하죠. 시장과 무관하게 외국인들이 모두 집중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좀 기대가 되더라. 그 1월에 급등 예상 종목이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정부 석탄 수출 금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을까 싶었는데 이 국내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쭉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이달 중 시행하기로 한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국내 산업계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탄 수출 금지가 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새해부터 인리발 석탄 파동 제2 요소수 사태 태나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보시면 새해부터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라는 날벼락에 국내 전력 수급과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단기적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입장이지만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이라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다 싶은 거고요. 특히 인니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제한이 글로벌 석탄값을 밀어올릴 수도 있어서 국내 발전업계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은 인니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전기 수요 증가로 전력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며 오는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니는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데 자국 내 수급 부족을 이유로 한 달간 수출을 금지하기로 밝혔고요. 전력공사가 내수 석탄 구매 가격을 톤당 70달러로 제한하면서 현지 석탄 업체가 톤당 90달러 이상의 고가에 수출하려고 해서 현지 수급이 많이 빠듯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갈 돈이 없어요. 해외로 나갈 석탄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니가 발전용 유연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선이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약 20%라 생각하시면 돼요. 써있죠 여기. 지금 호주가 49%, 인니가 20%, 러시아가 11%, 미국 9%, 기타 11%입니다. 그래서 20%면 절대 적은 수준은 아닐 텐데 그렇다 한다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한번 싹 열어보니 정부에서는 사실상 영향이 좀 적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쭉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전력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월 말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가 부족해지자 1일에서 31일 유연탈 딱 한 달 동안의 금지 조치 단행을 했고요. 이달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한 뒤 석탄 재고를 확인해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도네시아가 약 20%입니다. 정부는 이달 수입 예정 물량 중 일부는 도착이 지연될 수 있지만 국내 전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1월 입고 물량의 55%는 이미 선적과 출항을 마친 상태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이미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사들이 미리 확보해둔 석탄 재고라든가 호주에 쏘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석탄 수출국이 이런 움직임을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전력 철강이라든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은 한 달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얘기가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연초가 되자마자 벌써 원자재 관련된 문제라든가 원자재 관련된 얘기가 여기저기서 돌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석탄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원자재 얘기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냐?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바로 천연가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최근에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러시아의 국방 차관이 러시아와 나토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쭉 보시면은 러시아 국방부가 모스크바 주재 서방 국방무관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이의 최근 긴장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 12월 말입니다. 알렉산데르 포민 러시아 국방부 차관은 27일 모스크바 주재 외교관들에게 나토가 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최근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직접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포민 차관이 나토가 14개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 군사 대표단을 구성한 것을 비난하는 비디오 클립 배포를 했고요. 나토가 최근 몇 년 동안 군사 활동을 크게 돌려왔고,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러시아 국경 주변 전투기 비행이 약 436회에서 170회로 증가를 했고,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투 상황을 가상한 대규모 군사 연습을 매년 30차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은 실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나토의 요구하는 안보 부장과 그다음에 나토의 동진 중단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경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나토가 러시아 접경으로 더 전진할 경우 발생할 결과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 군과 외교부는 새해 나토 측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항상 직접 대면 협상이 준비되어 있고 나토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러시아의 모든 제안을 거부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이 말만 들어도 지금 뭐 거의 싸우자는 느낌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러시아의 그리고 미국의 싸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껴있는 게 우크라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 이전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구소련의 일부였는데 빠져나오면서 우크라이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아까 얘기했던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나도 이제 가입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원래는 구소련이었는데 이제 빠져나가면서 미국한테 붙겠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편으로 간다면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가입하지 마라. 장난하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진 이 푸틴이 무슨 짓까지 하고 있냐? 러시아 야말 유럽 가스라인에서 일주일째 독일 공급 중단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지금 중단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가스를 대부분 가져갑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트 스트림이라든가 이런 가스관들을 깔아놓고 가스를 유럽에 공급을 하죠. 당연히 거기로 러시아도 매출을 상당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쭉 보시면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서유럽, 독일로 연결되는 천연가스 배송관 야말 유럽 파이프라인에서 독일 공급분 배송을 중단한 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야말 라인은 유럽으로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분의 약 20%를 담당하던 주요 가스관 중 하나인데 오전 한때 가스 유입이 아예 중단된 뒤 재가동했지만 기종 동에서 서에서 또는 서에서 동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오히려 독일에서 폴란드로 가스가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유럽 가스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천정부지 솟고 있고 겨울철 유럽의 에너지 안보 위기가 좀 위험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케이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향하던 가스 유입이 중단된 가운데 가스는 6일 연속 폴란드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독일과 폴란드 국경 지점 멜로우 미터링 포인트를 통과를 해서 폴란드로 들어간 가스 유입량은 시간당 120만 킬로와트시로 관측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러시아는 지금 이제 아예 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독일한테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냐? 러시아발 유럽 에너지 안보 위기가 현실화가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 그 이유는 나토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얘기하는 거는 가스 공급 중단의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아 이건 내가 뭐 나토 때문에 기분 상해가지고 내가 끄는 건 아니고 그냥 끄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일이 러시아 가스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되팔고 있는 것이라며 가스 가격 급등의 책임을 독일 측 가스 수입 업체들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들어가죠? 예, 삔또가 상한 거죠. 우크라이나가 한다니까 그래 나토 너네 한번 가스 한번 못 써봐라 하면서 그냥 끊어버린 거죠.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러시아 측 천연가스를 받아 독일 내에 배송하는 가스케이드는 순수 독일 자본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 케미컬 그룹 BASF 및 러시아 레턴이 공동 소유한 빈터쉘 대하와 가스프롬의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돈도 들어간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어쨌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화가 굉장히 나 있다 보니까 지금 가스까지도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솟아오르고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만 끝나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문제 크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 왜 우크라이나 가지고 문제냐 이거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패권 투쟁 승부수가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지? 라고 하는 건데 쭉 보시면 유라시아 대륙 중앙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지점이 바로 세계 열강의 제국적 야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적인 위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정말 매력적인 곳에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미국도 러시아도. 그래서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친서방 볼로디미르 젤렌키스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과 미국 비호 아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조금씩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적 위기 의식을 느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고강도 군사력을 전개하고 12월 15일 미국을 향해 일전 불사의 최후 톰적을 보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나토 확대 중단과 아까 얘기했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용에 대한 법적 보장 요구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손 떼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크라이나한테 난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꼬시고 있고 더불어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유는 다 여기 써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강대국이 갖춰야 하는 인구 영토 자원이라는 세 박자를 구비하고 있는 나라 자체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5,200만 명으로 유럽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고요. 땅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3배고요. 프랑스, 독일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대국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안에 철광석, 석탄,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매장량을 누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핵심은 뭐냐 한다면은 위치입니다. 위치. 이걸 흔히 우리는 유라시아 반도라고 부릅니다. 이 유라시아 반도인데 여기에 딱 가운데 있는 게 어딥니까? 우크라이나다. 이 러시아가 여기 있고 유럽이 여기 있고 그래서 딱 가운데 있는 이게 우크라이나고 만약에 여기가 나토한테 먹힌다 이렇게 먹히면은 바로 나토의 진영이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
우크라이나를 놓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내 걸로 만들지는 못할 망정 남한테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는 이 나라가 지닌 국가적 잠재력의 웃도입니다. 유라시아 열강들이 눈독을 들이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들의 욕망을 빨아들이는 지정학적 블랙홀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과 서 그리고 북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교차로에 있습니다. 일찍이 지정학적 개념의 창시자 알포드 맥킨더는 심장지대 이론에서 유라시아 대륙 내의 중앙적 위치를 장악하는 자가 결국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요쪽, 밑쪽을 싹 다 먹는 데가 우크라이나다. 여기를 먹어야 이 유라시아 반도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정도로 좀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중앙부의 심장 지역이 사방으로 팽창 진출이 용이하고 국가 발전 및 전쟁에 유용한 지하 자원과 비옥토가 풍부한 관계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토치의 기초에서 바깥으로 향하면 유라시아 지배, 나아가 세계 지배도 할 수 있다. 조금 이건 오바스럽긴 한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패권 투쟁에 항상 주 무대였다라는 거, 그래서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토, 이 미국의 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그리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가운데 두고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싸우기만 할 거냐, 결론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결론을 짓는 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단 P5고요. 누구도 핵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싸우지 말자. 그래서 러시아 주도 핵전쟁 방지 공동 성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핵전쟁을 우려해서 군비 경쟁 금지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보유 5개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2일날 핵전쟁 방지 및 군비 경쟁 방지에 관한 P5 서명을 진행을 했고요. P5가 이거죠.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입니다. 핵 보유국이고요. 그래서 싸우지 말자. 이거는 아니지. 적어도 우리 양심은 있잖아. 핵전쟁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고 서로 좀 잘 좀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어디서 결론이 나냐라고 한다면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입니다. 미국, 러시아는 오는 10일 전략 안정 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는 12일에 이제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일에 만약에 나토와 러시아 관계가 깨진다. 12일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이 천연가스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일 날 과연 잘 해결되는가, 잘 해결되지 않는가, 이 나토와 아까 얘기한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천연가스 관련주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 가장 첫 번째는 이제 GS2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성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E 보시면은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최근에 급등세가 가장 크게 나왔죠. 원자재 가격 뛸 때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점을 찍어주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눌림목이 나온 상태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12일 날 문제가 생긴다면은 한 번 더 급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2월 기준점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내용 나갑니다. 원자재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은 바로 컴백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혹시 노래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정말 역사를 또 세운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사입니다. 블랙핑크 리사고요. 미국 라디오 장벽 뚫고 K-팝 여성 가수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니까 국내 최초죠. 블랙핑크의 리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YG고요. 리사의 솔로 앨범 수록곡 머니는 1월 3일 발표된 미국 빌보드 팝 에어플레이 차트에서 35위에 올랐고요. 지난해 9월 음원이 나온 지 약 3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차트 톱 40에 처음 진입한 뒤 신압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그리고 3주째 차트인 기록은 K-팝 여성 아티스트 국내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팝 에어플레이 차트는 미국 내 약 160개 주요 라디오 방송국의 주간 방송 횟수를 집계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고요. 지금까지 뭐 이런 게 나온 적은 없었죠. 전통적인 방식의 현지 매스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비영어권 가수들에게는 조금 이제 짜다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누가 리사가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면은 청취자들이 2021 한 해 동안에 많이 신청한 곡 1 위로 조사되기도 했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어느 부분에서는 1 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매우 큰 상태라는 거죠. 블랙핑크 리사가 세계 최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사 이 솔로 활동이 정말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냐? 리사가 솔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뭐다? 이제 블랙핑크 컴백을 우리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말씀드릴게요. 일단 블랙핑크가 처음에 이제 대박을 터트린 게 어디였냐면은 뚜두뚜두라는 거예요. 뚜두뚜두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 6월에 나왔습니다. 6월에 나오고 그 다음 노래가 쭉쭉쭉 나왔는데, 그 이후에 대략 한 2018년도 말쯤에서는 이제 이 제니가 솔로 활동을 했고요. 솔로 활동을 하고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뭐가 바로 이제 쭉쭉쭉 지난 시점에서 이제 2020년 6월 26일 날 이제 다시 대박을 터트립니다. 뭘로 대박을 터트리냐? 하유 라이크 댓이라는 이제 사실상 정규 앨범이죠. 정규 앨범인 하이라이트 1집 앨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대박을 터트립니다. 대박을 터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2020년 미니로 10월 2일 날 러브식 거리라는 노래를 또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박이 났어요. 네, 이것도 대박이 났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로제가 또 2021년도 3월에 또 온더그라운드라는 이제 솔로곡을 또 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021년 9월에 누가 리사가 또 이제 솔로곡을 내게 됩니다. 라리사라는 이제 앨범을 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6개월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사가 지금 9월에 앨범을 냈고요. 근데 9월에 앨범을 내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은 분위기상으로는 안 좋았습니다. YG 플러스 블랙핑크 리사 솔직히 말 컴백을 했어요, 혼자. 근데 혼자 왔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생각보다 다 같이 온 것들이 혼자 왔으면 이게 될까 싶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YG 플러스는 투자들 사이에서 YG 엔터 소속 블랙핑크 리사의 컴백 예고에도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빠지냐?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리자 혼자서는 좀 힘들겠다. 빌보드 못 가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예상을 뒤엎고 리사가 빌보드 핫백 2주 연속 차트 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빌보드 핫백 솔로로 차트 인이 돼 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멜론 차트인 못하는 가수들도 많아요. 그런데 누가 리사가 솔로곡으로 어디 빌보드 핫백 미국의 최고 빌보드에 차트인을 했다라는 거는 역사죠, 역사. 그래서 보시면 아까 상을 받았던 이 머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핫백 93위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주보다 3단계 하락한 순위지만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가 빌보드 핫백서 2주 연속 차트인 한 거는 리사가 또 국내 최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이 차트에서는 리사의 인기 지표가 더욱 두드러지고요. 말도 안 될 수준으로 인기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첫 주 빌보드 핫백에선 84위, 총 72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글로벌 유튜브 송 톱 100에서도 2주 연속 1위, 그리고 라리사 머니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좀 대박이 터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YG 플러스의 주가를 보면은 주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이 컴백을 하고 나서 쭉 빠지다가 이제 빌보드라는 소리를 듣고 추세 우상향을 만들어 주죠. 리사 혼자서도 가능하구나 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근데 주가가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 갑자기 하락이라든가 급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왜 그렇게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만들어지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사가 어떻게 코로나19에 이제 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블랙핑크 출신 리사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이 완치 판정 받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확진을 받고 나서
이제 좀 쉬고 그다음에 이 멤버들은 따로 격리를 해 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완치 판정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재택 치료를 받아온 리사는 더 이상 감염 전파 우려가 없다는 보건 당국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12월 4일 오후 12시부로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확진을 받아 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12월 4일이잖아요. 12월 4일이 언제입니까? 12월 4일 딱 이 시점이네요. 요 시점. 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 하락세가 거의 멈췄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하락이 멈췄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급락세가 컸잖아요. 왜 확진이 났으니까 급락이 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리사가 솔로로 대박을 쳤고 그렇다는 거는 함께 컴백했을 때는 더 대박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원래 블랙핑크는 연말에 컴백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솔직히 컴백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 플러스로 누가 블랙핑크 지수가 현재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를 찍고 있냐라고 한다면 설강화 스노우드롭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고요. 이 설강화 스노우드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JTBC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몇 부작이냐? 16부작입니다. 16부작인데 현재 몇 화까지 진행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8회까지 진행을 했죠. 그럼 8회가 남은 겁니다. 그럼 8회라는 거는 해봤자 일주일에 이제 2회씩 진행을 하니까 약 한 달 정도 남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지나면 이 드라마가 끝난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일단은 리사의 앨범이 나온 지 약 한 6개월이 되는 시점이 원래 이제 이 블랙핑크가 컴백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드라마가 끝나는 시점이 1월 말 2월 초입니다. 그럼 충분히 언제 리사가 9월에 앨범 냈으니까 약 6개월이 된 2022년 약 3월에서 늦어도 6월 전에는 컴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라는 거고 지수 오죠. 그 다음에 리사 옵니다. 로제 이제 다 완전체로 컴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가 급등을 보시면은 이때 상승이 왜 나왔냐? 이때가 컴백하고 앨범 낼 때 주가가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에도 100% 넘게 올라갔는데 지금 구간 라인 때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많이 눌려 있는 구간이고 악재를 다 맞은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다면은 전 7,5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블랙핑크 상반기 컴백 기대감입니다. YG 플러스 좀 관심을 두고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한 방식으로 충분히 상반기에 좀 외국인들이 초집중 중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구독자 2만 이벤트 아까 얘기했던 2021 테마주 총정리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나눠주시나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 예상 종목에 대해서 매일 무료로 단타 종목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이슈라든가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시황이라든가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강의라든가 매매법도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검색 가능하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뭐라 검색하냐? 들어가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무료로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꼭꼭꼭 설치하시고요. 그래서 어플을 무료로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뭐 아니면은 강의 자료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월 5일 추천주 올려놨고요. 최근에 뭐 올라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신성 통상을 드리고 나서 약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12월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승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77.7%로 13%, 30%, 17%, 15% 수익 나쁘지 않으니까 좀 종목 1월 5일 무료 추천주니까요. 무료로 좀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구독자 이벤트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라면 들어와서 무료로 이벤트 신청 가능하고요.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2만 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뭘 드린다? 2021년 신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요? 보시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무조건 구독을 누르고 있는 분들, 구독자이신 분들한테만 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 구독 누르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 현재 이 글에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다시면 그분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참여 완료 다들 정말 많이 다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어플에 들어와서 이 글 밑에 댓글에 참여 완료라고 꾹 다시고요. 구독 꼭 눌러 놓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언제 드리냐? 1월 9일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나눠드리니까 1월 9일까지 이벤트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니까요. 그 다음에 추천주의 종목도 드리지만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도 정리해 드립니다. 보시면은 장 시작 전에 오늘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기술적 분석 강의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보시면 기술적 분석 테마주 오늘도 올라갔죠.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는 이슈부터 뭐 내용부터 관련주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와서 그냥 무료로 보시기만 하면 된다. 자료가 방대합니다. 궁금한 거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리얼 추천주에서 종목, 급비 분석에서 시황, 테마주에서 강의 모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3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